맞아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며 3시 기준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기대를 주가에 반영한 상태에서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매도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옳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이 치열할 때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붕괴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5일 연속으로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하락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결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은 다시 상승 모멘텀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다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양한 전략에 따라 이러한 급락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적립식 투자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배당금을 늘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시키는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방식의 장기 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다 보니 전략만 해도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다양한 전략을 4가지로 간단히 나누고 어떻게 나누고 대응하는지 제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며 워렌 버핏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를 추종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은퇴 계좌에 투자할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 방법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돈을 잃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30년을 내다보며 우상향하는 시장 지수를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제 현재 전략 역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며 현금 흐름이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투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하락도 10년 뒤에 보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심지어 1에서 2년 뒤에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 투자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배당금으로 생활하려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배당금 투자는 근본적으로 좋은 배당 성장주를 찾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고 수량을 늘려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커버드 콜을 이용한 고배당 전략은 제외하고 기업의 내실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현재 배당금 계좌에서 2가지 배당 ETF인 SCHD와 DGRO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늘리는 탄탄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투자하고 있으며 머니마켓 펀드에 있던 현금을 모두 배당 투자로 옮겨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반가운 기회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높은 배당률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된 배당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찾고 싸게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단기 투자입니다. 이 전략은 차트를 분석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해 단기간에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찾아내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바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투자의 핵심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아침 S&P 500과 QQQ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자마자 저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80% 주식을 손절하거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많은 수익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수익이 손실을 초과하여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단기 투자는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단기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단기 투자를 시도할 수 있지만 모멘텀 주식이나 시장 급락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런 관리가 귀찮거나 손절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굳이 단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투자하며 특히 모멘텀이 시작된 시장의 리더 주식을 저렴할 때 매수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 전략을 활용해 모멘텀이 시작될 때 매수하고 모멘텀이 끝날 때 매도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멘텀이 시작된 시점에 매수한 주식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는 한 큰 걱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분들은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주식에서 수익이 100% 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현재의 시장 급락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인버스 헤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팔고 싶지는 않지만 하락 가능성을 대비해 헤지를 해두었고 만약 하락이 끝날 때 헤지를 거두면 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들은 사이클 초기에 매수했다면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멘텀이 사라질지 여부는 결국 시장보다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머니가 다소 매도 관점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며 투자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각 전략의 대응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급등과 급락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금 투자자는 급락을 기회로 삼아 더 싼 가격에 수량을 늘릴 수 있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주식들을 계속 보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급락이 끝난 후 다시 상승 모멘텀이 시작될 때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면 각 전략에 맞춰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배당금 투자는 꾸준히 수량을 늘리고 단기 투자는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장기 투자자는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장의 리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 시장이 급락할 수도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단기 투자 계좌에서 많은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상승장이 시작될 때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이어진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은 그에 맞춰 다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입니다. 각각의 투자자는 그에 맞게 꾸준히 투자하고 만약 이런 변동이 부담스럽다면 적립식 투자나 배당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